멋있다. 네, 자주 듣는 얘기라. 반갑습니다. 이경호입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학교 다닐 때 이런 개 같은 경우 뭐 이런 개 행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을지 나중에 또 조언을 좀 구하겠고요. 또 이 성함이 여기 아까 김소라님, 네. 이하늘님, 네. 니혼고로 소라가 또 하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일본말 소라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한 25년 전에 일본어 1급을 땄었는데 와.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예, 돈 많은 일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돈 없고 늙은 와이프랑 지금 아니 방송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자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저도 여기 원래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멤버였는데 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다 이제 또 새로운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얼굴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5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예,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자기 소개하셨잖아요. 예. SNS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네. 예, SNS 하시는 분 거의 다 하시네요.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과거의 여자 관계들이 다 예. 예. 잘 안 하다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와닿으신다고 하니까 젊으셨을 때는 괜찮으셨나 봐요. 저요? 농담이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랬군요. 아, 제가 잠이 덜 깨가지고. 아무튼 본인 소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P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명실상부한 PR의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PR 그러면 보통 뭐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알리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 개인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다 이 PR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PR의 원래 그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Public relation. 네, 맞습니다. 역시 IMD 나오시네요. 안대가 떨어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시면 네, 주무실 때 아니면 이렇게 주무시면 네, 숙면을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릭 릴레이션 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퍼블릭 그러면 공공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PR하고는 그냥 단어만 해석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원리라 그럴까요? 그 원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알린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큰 거잖아요. 물론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PR이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공공의 관계를 맺는데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 많지만 제가 줄여서 4가지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 4가지를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할 때, 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발표를 할 때 적용을 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알리는 것, 공공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바로 PR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무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글을 쓰고 혹은 발표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한 단어 혹은 한 줄로 반드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나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조차도 그걸 키워드로 한 줄로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영상을 하는 게, 저 오늘 말보다는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는 영상과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I'm your father. 이 광고, 이 우리나라 광고예요. 몇 년 전에 그 광고 대상 받았던. 근데 이제 이게 커머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 광고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거의 TV 같은 곳에서는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광고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활용. 또요. 다 맞는 의미인데요. 예, I'm your father.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활용 그러면 뭐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고요.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고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끗한 지구를 물려줍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I'm your father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정함으로 인해서 시리즈가 있거든요. 휴지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플라스틱이지만 비닐, 또 이 저 뭐죠? 캔, 철제, 철 이런 걸 재활용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중간에 I'm your mother도 나옵니다. 그런 시리즈. 그러니까 그 키워드 하나를 정함으로 인해서 쫙 이런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고요. 사실 우리는 숫자 같은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빨대를 보시면 우리 아빠네?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만 각인시키는 것만으로도 몇 조의 돈이 버려집니다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줄 내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이거는 어떤 뜻이죠?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맥락. 그래서 앞뒤의 맥락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것 역시 영상을 보시고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번역을 해드리면 수업 어땠니? 네, 환상적이었어요.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부조 광고입니다. 어떤 맥락을 발견하셨나요? 맨 앞장면과 맨 뒷장면의 이미지가 연결되는 걸 보셨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따분한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이 테니스채가 됐고 노박 조코비치라고 한때 세계 랭킹 1위까지 얼마 전에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랑 4강인가 8강에서 붙었었던 세계 랭킹 1위까지 했었고 정현 선수가 자기의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노박 조코비치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테니스 선수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음악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테니스. 그걸 마치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앞뒤로 맥락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의미를 전달할 때 이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엄마는 늙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예, 바이올린 채로 테니스할 때 수업 어땠니? 했을 때 엄마와 대체 뭘 맞는지 홈쇼핑에 런칭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런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미상관이라 그러잖아요.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그 타이타닉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거의 다 보셨죠. 타이타닉의 맨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할머니. 대부분이 그 도박하는 장면이 첫 장면인지 아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탐사선이 들어가서 침몰된 타이타닉 막 흙에 막 쌓여있는 덮여있는 그 타이타닉을 보고 찾아내죠. 그래서 할머니가 TV를 보다가 저건 내가 옛날에 탔던 건데 해서 손녀딸이랑 거기를 가는 게 첫 장면이죠.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맞아요.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가 디카프리오 곁으로 목걸이를 탁 주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은 장면이 사실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낚싯줄을 매달아서 소녀딸이 저형도 이만하던데 제가 손자였으면 이렇게 불러도 할머니 가시죠. 아 진짜 할머니 사랑은 고기예요. 하지만 꼭 목걸이가 꼭 안에 있다고 고귀한 사랑이 변질되는 건 아니니까 예, 실리를 좀 취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잠실에서 뭐 이지라라고 이것들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맨 첫 장면과 맨 끝 장면이 같이 연결되죠. 그게 전체 영화에서 한 16에서 17분 정도 됩니다. 꽤 긴 영화였는데 그게 없었다면 이건 진짜 그냥 허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앞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리얼리티가 굉장히 살죠. 맥락이 유지가 됐기 때문이죠. 혹은 포레스트 검프의 맨 첫 장면을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뭐가 날라오죠. 깃털이 날라. 맨 마지막 장면은요. 깃털이 날라가요. 앞과 뒤의 장면을 같은 맥락으로 씀으로 인해서 예, 그 영화가 한층 더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배너 보셨어요? 명화극장에서 봤었던 배너가 저 어렸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재작년인가 언제 그 새로 만들어진 예, 리메이킹된 그걸 봤는데 옛날 배너가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죠? 배너의 맨 첫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말 탑니다. 마차가 아니라 말. 그래서 원래 그 양아들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귀족 집안, 왕가 집안의 아들 둘이 의형제가 돼서 둘이서 막 말을 타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이 원래 아들 왕자가 넘어져서 거의 죽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이 의형제 이 친구가 업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친아들 아닌 저놈이 내 아들 죽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화가 되면서 이 친구는 나가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유명한 장군이 돼서 돌아오죠. 예. 그리고 처음에 그 말을 달리던 그 넓은 광야가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그 유명한 마차 경기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차를 타고 싸움을 벌이죠. 그 이번엔 반대로 장군이 됐던 양아들이 죽을 만큼 다치죠. 그리고 둘은 다시 화해하고 길을 떠나는데 넓은 광야에 말을 타고 갑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첫 장면과 끝 장면이 같이 매칭이 돼요. 이 CF에서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앞과 뒤의 맥락을 같은 이미지로 같이 연결을 시켜줬을 때 화두만 던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됐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다. 그리고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리버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오토가 붙어서 오토 리버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마이마이 이런 거 오토 리버스는 한동안 최고의 기술의 상징이자 최고 부의 상징이었기도 하죠. 나 오토 리버스 있는데 소개팅 나가면 오토 리버스 있는 예, 마이마이 딱 꺼내놓으면 야 그럼요. A면 다 듣고 우린 꺼내서 돌렸는데 착 하더니 이게 B면이 바로 나오는 예. 그래서 오토 빼고 리버스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전의 매력이 있었을 때 사람은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호감적인 매력이 아니겠죠. 호감이 있는 반전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젠틀한데 말도 재밌게 하고 저 친구 봐라. 젊었을 때 여자 관계도 난잡해가지고 SNS도 안 하고 어제 밤잠 설치실만 하죠. 예. 그런 반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전을 보여주는 역시 광고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또. 두 번의 반전이 있었죠. 아. 예. 청소기라는 것과 마지막에 전원을 뺐을 때 하더니 이거 떨어지는 기억이 남죠. 예. 더티 데블이라고 하는 먼지 잡아먹는 악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이 청소기를 어떻게 알릴까? 먼지 잡아먹는 악마. 악마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반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완벽한 그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맨 앞과 맨 뒤에 집이 끝장면 바로 전에 집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공간 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반전의 효과를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다들 성인이시니까 뭐 미성년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하는 말로 남자든 여자든 홀딱 벗었을 때보다 그쵸? 뭔가 옷을 입고 살짝 가려졌을 때가 훨씬 더 섹시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반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드러내놓지 않고 살짝 감춘 상태에서 그가 기대하는 무언가의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면 훨씬 더 우리의 그 흔히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통할 때 그들의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휴머니티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반드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미, 인간애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아까 전에 그 암호화폐 혹시 그 책 쓰셨어요? 네, 암호화폐 처음 그 저자세요? 저 그 책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쭤보고 왜냐하면 저도 팟캐스트 블록체인 관련된 팟캐스트를 얼마 전부터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책을 4권을 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너 암호화폐 처음이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데 반말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반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책 제목을 당신은 정말 암호화폐가 정말 처음이시죠? 이렇게 쓰면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 암호화폐 처음이지? 좀 아나 본데 오케이 이 책 한번 읽어봐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제목 보고 제가 샀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막 어디 다닐 때 뭐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시고 이러진 않죠. 존댓말 잘하고 그러시죠. 예 있으시고. 난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싸가지고 다니시나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반전의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도 그렇지만 무슨 제목이라든가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도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반전의 매력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핵심 바로 이 인간미, 따뜻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역시 준비했습니다. 이건 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슬아 안녕. 우리 딸 이 편지 받을 때면 엄마랑 동갑이네. 엄마 어제 너 낳느라고 조금 힘들었어. 그래도 고마워. 건강하게 잘 태어나줘서. 사랑해.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네, 100년의 편지 시리즈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나와서 할멈 우리 죽기 전까지 잘 삽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몇 년 후에 그 노부부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있었고 또 중동 쪽에서 일을 하러 온 그런 그 노동자였는데 고국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아 아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몇 년 후에 보자. 그때는 네가 몇 학년이 되겠구나 하면서 아빠 열심히 돈 벌어 갈게. 막 그런 가슴 찡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 봐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딸 30살 돼서 시집 보낼 때 그 결혼 축하 선물로 얘 낳았을 때 동영상 탁 주면 주셨어요? 늦었어요. 드셨어요? 30이 넘었어요? 아니면 결혼 이미?
따님. 아 찍어놓. 아이 늦둥이 가지시면 돼요. 늦둥이. 네. 지금 뭐 우리 정 대표님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에 뭐 밖에서 엄청 잘 노세요. 장난 아니야. 노래방 가면 그렇게 내가 다 도와드리는데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저는 예, 반전 매력이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탁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냥 뭐 노래 들게 못 하시는데 예, 그 도움 주실 분들을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찍어 놓으시고 예,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30년 후에 예, 결혼할 때 정말 뭉클할 것 같죠. 진짜 저런 선물을 내가 받는다면 예, 이런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잘 보면은요, 업계 1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여유 있어서 그런 기업 이미지 광고를 찍는지 뭐가 달걀인지 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LG 거죠 이거. 예. 그램이죠. 그램이 저 뭐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램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혹시 광고를 기억하세요? 그 광고에는 딱 세 마디가 나와요. 980g, 16.9 대화면 그리고 뭐 이 저기 두께 뭐 이런 무게, 화면, 두께 요거 세 가지 나와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건 늘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삼성에서 860g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걔는 갑자기 그러면 속된 말로 똥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휴대폰 광고를 하더라도요. LG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얼마나 화질이 깨끗한지 아세요라고 광고할 때 삼성은 이 휴대폰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들과 한번 이걸 해보세요. 노트로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한번 같이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업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 광고와 대조적으로 이제 LG U 플러스 여러분 광고 기억하실 텐데요. 충무공 이순신 앞에 나가서 바늘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그 게이지, 바늘이 있는 그런 그 저 바로미터 같은 걸 갖다 놓고서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바늘을 보시죠. 와, LG U 플러스 정말 빠르죠? 다른 데는 느려. 혹시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어떤 기술적인 것에 치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코 1등을 못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광고, 이런 홍보, 이런 PR을 하는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맨 첫 장 기억나시죠? 제목이 뭐였죠? PR이었죠. PR은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어요? 고객이죠, 소비자고. 그 결과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요? 이익 창출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냥 따뜻한 광고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안에 그러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맞아요. 보셨잖아요. 2044년 10월 1일. 그때까지 엄마는 그 통신사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메시지는요. 네 딸년도. 그죠? 그쵸? 네 딸년도 네 아들놈도 바꾸면 안 돼. 가족으로 묶어. 할인해줄게. 그리고 2044년까지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을게. 사회 교과서에 나오죠. 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네. 이런 반전 바로 활용하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누뚱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회사에서 2044년까지 장기 계약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나 빨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아 저기랑 오래 가면 내 삶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것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휴머니티, 예, 따뜻함,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는 한 단어 혹은 한 줄로 내 스스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컨텍스트. 앞뒤에 맥락이 있어야 된다. 화두만 던져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거 뭐지? 그러나 앞뒤에 이미지 내지는 의미 내지는 비슷한 어떤 시각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되게끔 배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튼튼한 구조, 잘 짜여진 구조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토 리버스 아니고 마이마이 아니고 리버스 반전. 예.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 있었을 때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안에는 반드시 인간미, 따뜻함이 있을 때 사람은 한 발 더, 두 발 더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조금 마무리 일찍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되셨죠? 초등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친구나 어떤 장면이나 선생님이나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30년, 40년, 5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지만 떠오르셨어요? 네. 어떤 뭐가 떠오르셨어요? 운동회? 자, 운동회가 떠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진짜 운동회가 떠올랐나요? 운동회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누군가는 아니고 그 장면? 제가 달리기 선수였는데 꼴찌했거든요. 꼴찌했어요? 꼴찌해가지고 그때 그 장면 생각나요. 그래요. 막 웃으면서 꼴찌했던. 낙천주의자 지금. 자 보세요.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운동회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운동회의 그 상황이 한 장면이 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장면이 떠오른다라고. 또 초등학교 때 하면 딱 초등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 완전 교수님이 제가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부담 미투하자 미쓰리 이런 게 있어. 짝꿍? 초등학교 여자 짝꿍. 저도 떠오르는 몇몇 짝꿍이 있어요. 몇몇. 그 따라다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같이 뭐 놀이터 가서 놀고. 뭐 하고 놀았어요? 단체로 친구라고 놀고. 놀았던 장면들. 혹시 그 짝꿍 이름도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짝꿍 본 지 얼마나 됐어요? 가장 최근 몇십 년 못 보셨죠? 네, 아예 못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선명하게 그때 그 몇몇 장면들은 떠오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찍었던 아. 사진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 친구도 보고 싶어 해야 될 텐데. 이거 혼잣말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 그러면 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셨을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다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떠한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는 내 자신이 됐건 짝꿍이 됐건 반드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옛날 그 몇십 년 전 것이 기억에 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기억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 나나 그때 당시 그 지금도 보고 싶은 그 어릴 적 소꿉장난하던 그 친구는 가슴에는 새겨지는 거예요. 오래된 사연들이지만 머리에는 남겨지는 거고요. 가슴에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남겨져 있는 것들보다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겨지기를 원해요. 그런 의도로 내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잘 남겨지지 않고 오래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슴에 새겨져야 오래 남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만들 때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와 맥락과 반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염두에 두시고 글이나 사진이나 그리고 나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고민한다면 훨씬 더 그들과 공감하고 가슴에 오랫동안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